법철학의 일장인 추상법장이 주로 소유자의 외면적 권리와 외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및 교환만을 다루었다면 이와 반대로 이장인 도덕성장은 주로 행위자의 주관적 권리만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일면성을 극복하는 것이 법철학 3장에서 다루는 윤리 개념입니다. 윤리 개념은 헤겔이 법과 권리의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양 측면을 포괄하고자 내어놓은 개념입니다. 윤리는 관습의 측면과 습관의 측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적 심정과 초개인적 제도의 측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양 측면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의 영역은 이렇게 포괄적인 만큼이나 그 내부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가족, 국가, 그리고 경제적 시민사회의 영역입니다. 가족과 국가는 근대 이전에도 성립되었던 대표적인 두 윤리 영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족과 국가는 윤리의 중요한 두 영역이죠. 하지만 근대 윤리 영역에는 여기에 경제적 시민사회가 추가된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입니다. 헤겔은 이 경제 영역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첫 세대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즉, 가족과 국가 사이에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 영역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인들이고, 이 사인들의 목적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구의 충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 반대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나의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근대적 권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시민사회는 원초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경제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로 구성된 이 경제 영역은 통합되어 있던 것이 분열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각자의 이해 관심에 따른 활동을 하는 이 개인들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세 윤리 영역을 골고루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 문제만을 선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은 주관적 권리의 측면이 강조된 것인데 반해서 윤리의 영역은 어떤 점에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갖춘 영역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의 영역에만 한정해서 이러한 윤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헤겔의 법철학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도덕과 윤리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덕과 구별되는 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윤리는 어떻게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헤겔은 윤리를 현실에 실제하는 관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윤리학을 뜻하는 ethics, 그리고 윤리적인을 뜻하는 ethical의 어원은 그리스어 에토스인데요. 에토스는 바로 관습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토스는 또한 성격이라는 의미도 갖는데요. 우리는 관습을 습득함으로써 교육받고 이렇게 교육받은 결과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뜻이 이 에토스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습은 우리가 형성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겔에게 윤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총괄해서 일컫는 단어가 됩니다. 또 헤겔 법철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윤리가 관습의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선 다시금 각 개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각자의 심성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윤리는 사회적인 관습이자 동시에 개인의 윤리적 심정으로 현실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윤리적 심정이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 심정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사람들이 한 집단 안에서 또는 한 집단의 테두리를 넘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성을 갖습니다. 둘째, 윤리적 심정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우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안정적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가령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갖는 사랑이라는 윤리적 심정은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격정 같은 게 아니라 은근하지만 오래 타는 모닥불처럼 잘 가꾸고 형성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전인적인 감정입니다. 세 번째, 해겔은 윤리적 심정이 각 개인에게 잘 자리 잡으려면은 공적인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사회의 제도들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신뢰와 심정에 확고한 기초를 깔아준다는 것이죠. 제도에 뿌리박고 자리를 잡을 때 윤리적 심정은 한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의 마음은 갈 곳을 잃은 기러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경제적 시민사회, 국가의 영역 모두에서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아야 윤리적 심정이 개인의 마음에 또한 잘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윤리가 국가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들은 많은 경우에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계약론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관을 자유주의적 국가관이라고 부릅니다. 헤겔은 이런 자유주의 국가관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개인 본위라는 거죠.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다시 다수의 개인들로 해체한다는 생각은 시민적 삶과 정치적 삶을 서로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정치적 삶을 허공에 세운다 라고요. 자유주의 국가관은 이렇게 국가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다시 개인들로 해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겔은 이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겔은 하나의 국가사회가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의 근거에서 성립한다는 사회계약론을 거부합니다.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국가는 그 최종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 종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헤겔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경제적 시민 영역과 혼동하고 국가의 사명이 소유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다면 개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최종 목적이 되고 개인들은 이 최종 목적을 향해 통합되어 버린다. 자, 이에 반해서 헤겔의 국가관은 공화주의적 국가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헤겔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헤겔은 개인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헤겔의 정치 철학이 국가주의 철학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헤겔은 국가가 개인들의 활동에 따르는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존립 여부는 개인들에게 달려있고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존립에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 번째 측면에서 보자면은 국가의 시민, 즉 공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관습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윤리적 심정을 지닌 공민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말한 바를 종합하면 개인들이 국가에 대한 윤리적 심정을 가진 공민으로 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하고, 개인들은 국가의 제도와 관습 속에서 저런 공민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한편의 국가와 다른 편의 공민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겔은 국가와 개인 간의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만 개인의 자유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개인은 오로지 국가의 성원으로서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국가에 대한 윤리적 심정과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길러져야 국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런 정치적 마음가짐이 바로 애국심이다 라고 헤겔은 말합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어떤 예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갖게 되는 국가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말은 종종 비범한 희생과 행위를 하려는 마음 상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래 애국심은 친숙한 삶의 관계에서 공동체를 자신의 기초이자 목적으로 삼는 데 익숙해져 있는 심정이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상태에 처해도 드러나는 바로 이 애국심이라는 심정은 위급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려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대범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와 같은 비범한 애국심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고 너무 쉽게 확신한 나머지 결국 참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일상의 애국심은 없어도 된다고 확신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헤겔의 말인데요. 이 마지막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영웅심리라고 해야 더 맞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겔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과 헤겔의 법 개념, 그리고 법철학의 세 가지 주체 개념과 그에 따른 법철학의 구성, 그리고 각 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강의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라는 이소부화의 한 구절에서 출발했습니다. 헤겔의 법철학은 헤겔이 살았던 19세기 근대 유럽의 현실을 철학적으로 고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헤겔이 경험한 근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헤겔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지만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탈중심 시대를 관통하여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현실을 꿰뚫는 우리의 법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